안녕하세요. 닥터 상담소 MC 손은옥입니다. 살다 보면 종종 몸은 아픈데 병원에선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특별한 영상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MRI 검사가 꼭 필요한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닥터들을 만나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질환들이 MRI 검사와 관련이 있을지 검사거든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실 이 MRI 검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MRI 검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검사인지부터 알고 싶거든요. 네, MRI는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고주파를 발생시켜 인체에 보낸 후에 반대로 인체 내에서 수소 원자 핵의 반응으로부터 발생되는 신호를 모아서 컴퓨터로 계산하여 이미지하는 검사입니다. 인체의 모든 부분을 단면과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질병의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죠. 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한 뇌신경계 질환이나 근골격 질환, 즉 관절이나 뼈, 근육, 연부 조직 등에 생긴 병을 진단할 때 유용한 검사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일 때 이 MRI 검사를 받는 게 조금 더 정확할까요? 네, 가장 먼저 뇌동맥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뇌동맥류란 뇌동맥의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하는데요.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으로서 종종 뇌 속에 우리가 치안폭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뇌질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무섭고 사실 겁나는데 혹시 이 뇌동맥류의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갑자기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면서 메스껍거나 구토, 그리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등 여러 증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두통은 일반적인 두통과는 달라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언제 무엇을 하던 중에 두통이 생겼는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비파열성 뇌동맥류인데요. 대부분 이렇다 할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무증상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뇌동맥류가 생기는 걸까요? 뇌동맥류의 원인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족력이나 흡연, 고혈압 등이 위험 인자로 꼽히고 있죠. 물론 모든 뇌동맥류가 반드시 파열되는 것은 아니지만 파열의 위험성을 열어두고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뇌동맥류의 진단과 그 향후 치료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정기적인 뇌 MRI와 뇌혈관 검사인 MRA를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도 머리 혈관 검사를 안 해보신 분은 검진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함께 받는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시술받지 않아도 되는 비파열성 뇌동맥류일 때도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꼭 추적 검사를 통해서 크기 변화나 모양 변화를 추적 관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MRI 검사가 필요한 두 번째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는 질환으로 괴사된 뼈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괴사 부위가 골절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점차적으로 고관절 자체에 손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 발생 원인이 뭘까요? 과다한 음주와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신장 질환, 루푸스 같은 결체 조직병, 잠수병, 외상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인적 위험인자가 없을 때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서운 점은 대퇴골두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괴사가 일어나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주된 증상인 고관절부의 통증은 괴사가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괴사 부위에 골절이 발생해야만 시작됩니다. 통증은 대개 갑자기 시작하고 땅을 디딜 때 심해져서 절뚝거리게 됩니다. 꼭 MRI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서 MRI를 통한 이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의심할 때는 단순 방사선 사진 즉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하게 되는데요. 병이 진행된 경우는 골절선과 골두의 함몰 등 전형적인 소견을 발견할 수 있으나 초기에는 별다른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두의 함몰이 미미한 경우에 그렇다 보니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은 MRI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 반대쪽 대퇴골두의 괴사까지 발견할 수 있으며 괴사의 위치, 크기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서 조기 발견과 예후 예측, 치료 방법 결정 등에 매우 유용한 검사법이 됩니다. MRI 검사가 필요한 마지막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췌장 종양입니다. 췌장은 각종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분비해서 장내 음식물을 분해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췌장에 혹이 생긴 것이 췌장종양, 즉 췌장암입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 췌장암 역시 말기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고 보존적 치료, 즉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는 소화불량이라든지 등의 통증, 황달, 혈당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땐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췌장은 우리 몸의 중심부,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장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MRI 검사가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MRI 검사와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MRI 검사는 연부 조직 대조도가 뛰어나서 우리 몸 여러 부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내과나 정형외과 등 각종 과에서 꼭 필요한 진단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밀 검사를 통한 적절한 진단이 선행되어야지만 실수 없이 보다 정확한 치료가 조기에 가능하죠. 따라서 MRI나 CT, 초음파 등 각종 영상 정밀 검사가 바로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진단에 도움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상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더는 미루지 마시고 하루빨리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조기 검진이야말로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네, 자, MRI 검사가 필요한 3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상담해 주신 닥터 김수연 선생님 그리고 닥터 이준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